반문 빅텐트 치는 건 좋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시대의 대표적 페미니스트인 신지혜를 여성운동가 신지혜를 다른 자리도 아니고 수석 부위원장 자리에 앉혀놨으니 20대 여성들의 표를 많이 가져오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반응 중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신지혜를 영입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소식부터 신지혜 영입 과정에서 무시를 당한 이준석 패싱 논란까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신지혜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당적에 관계없이 중도 및 좌파 인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꾸려졌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페미니스트 행보를 걸어온 신지혜 전 대표를 발탁하면서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남성 청년층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새시대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신 전 대표에 대한 환영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국민의힘도 새로운 영입 인사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 기반도 더 넓히고 철학과 진영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신 전 대표 영입을 반겼습니다. 신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상치 못했던 행보라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새시대 준비위원회의 일원이 되어 윤석열 후보와 함께 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길에 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논란,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성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자신이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신지혜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어떤 인물일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신지혜 부위원장은 1990년생으로 저보다도 5살이나 더 어립니다. 90년대생이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죠.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도 증거가 흘러넘치는 4.15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이준석을 보면 학력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신지혜는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합격해 고려사이버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04년 한국청소년 모임 대표로 정치를 시작했던 신지혜 부위원장은 총 4번의 선거에 출마해 4번 다 낙선했습니다. 2016년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녹색당에서 비례대표 5번을 받아 출마해 낙선했고 2018년엔 역시 녹색당 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해 4등을 했습니다. 2020년엔 다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 낙선을 했는데 이때부터 무소속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이때는 6등으로 낙선했습니다. 이로써 신지혜 부위원장은 2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서울시장 출마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혜 하면 떠오르는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관련한 일인데요. 사실 신지혜는 참 공교롭게도 이준석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온 대표적 인물입니다. 신지혜 부위원장은 최근 일어난 정치적 백내시의 시작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부터 시작이라며 30대 당대표가 처음 당선된 과정에 팸코라고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팸코는 주로 청년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FM코리아의 줄임말입니다. 과거엔 정치색을 띠지 않았었는데 조민 입시 비리 사태를 기점으로 우파 성향이 강해진 대한민국 3대 커뮤니티 중 한 곳입니다. 또 팸코를 이용하는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고 여성주의의 적대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팸코가 규모가 워낙 큰 커뮤니티이다 보니 얼마 전 이재명이 이곳에 와서 글을 남기고 자신을 홍보하기도 했었는데 운영자가 이재명 글을 보기 좋게 삭제하는 바람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런 팸코가 이준석이 당대표에 당선되는데 큰 도움을 줬다는 게 신지혜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또 신지혜 부위원장은 지난 7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정치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여성가족부라는 말 자체가 여성이 중심이 되는 가족을 뜻하는 것 같아서 참 별로고요. 여성가족부가 있다면 남성가족부도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반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처를 대체 왜 만들었나 싶고요.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생겨나서 세금만 낭비했을 뿐 대한민국 여성의 삶에 도움이 된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잠시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혜 부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렇다면 신지혜 영입 소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을 지지했던 청년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2030 세대의 남성 청년들은 신지혜 전 대표의 영입이 기존에 국민의힘이 유지했던 기조와는 정반대가 아니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준석 당대표의 페이스북에 몰려가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전당대회 이후 대규모 탈당 행렬이 이어졌던 것처럼 제2차 탈당 움직임도 감지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당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면 제지하거나 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신지혜 전 대표가 우리 당에 참여해서 후보 당선을 위해 일조하겠다면 선의는 의심할 생각 없지만 당의 방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역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신지혜가 이준석 본인 맘에 들지 않는 발언을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당대표나 되는 주제에 부위원장이라는 이 막중한 자리에 신지혜를 앉힌다는 소식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은 김한길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신지혜 영입 소식을 바로 어제 밤 늦게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신지혜 영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님을 패싱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준석은 바로 전날 밤 늦게 김한길 위원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듯 전해 들었으니 이준석 패싱 소리가 안 나오곤 못 배기겠네요. 무시를 무시무시하게 당하고 있는 이준석, 버티고 있는 게 참 용할 정도입니다. 20일 발표했는데 19일 밤 늦게 소식을 전해들은 이준석은 신지혜 부위원장 영입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이 분노한들 무시무시하게 무시당하는 이준석의 처지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일부 국민들이 이준석 당대표 탄핵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마당이어서 여기저기서 무시당하는 이준석의 처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가서 국민의힘의 신지혜 영입이 비단 악영향을 미치지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남성 청년들과는 반대로 20대 여성의 표심을 공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층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지지할 후보가 마땅치 않았지만 젊은 여성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던 신지혜가 국민의힘 진영에 가세하면서 젊은 여성층들의 목소리가 윤석열 후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남성 청년층이 돌아서고 여성 청년층의 지지를 받는다면 이게 과연 효과적인 영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지혜의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남성 청년층은 이미 이탈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성 청년층이 요지부동이면 어쩌나 라는 걱정을 살짝 하면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